온 국민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고민 풀이 상담소의 DJ 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어여쁜 소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미 선생님.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2부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그럼요.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그 저번 시간에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 네.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팁을 주시기로 하시고 네. 아침 드라마처럼 딱 끊으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좀 그 팁을 제가 듣기 전에 네. 네, 또 제가 뭐 하나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아, 멋진데요? 제가 기대됩니다. 몇 가지 그 멘트들을 읽어 드릴게요. 네, 네. 자, 자기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운데 막상 친해지면 서로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성적인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왠지 지켜줄 것 같아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자주 연락을 안 하더라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냥 약간 생각해보면 내성적인 친구들 뭐 이런 약간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내성적인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이게 EBS 다큐프라임에 네. 이제 당신의 성격 3부에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네네. 약간 내성적으로 약간 분류될 수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한 멘트들이에요. 네. 뭐 그 이전 1부 때 저희가 소개시켰던 그 친구는 자신의 이런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약간 뭐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멘트들을 보니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친구를 많이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미쌤? 네. 근데 지금 호님께서 이제 읽어주신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맞죠? 이거에서 이제 지금 말해주신 그런 멘트가 그 속에 거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팁이 있는 거죠. 네네. 보면 일단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읽어주신 문장이 좀 좀 약간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기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성적인 그런 친구들, 내향적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향적인 친구들이 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팁이라는 게 성격을 그때 말했던 것처럼 확 바꿔서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내성적인 또는 내향적인 친구들이 가진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죠? 소수의 사람들이랑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점이에요. 경청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좀 경청을 잘하는 거를 조금 잘 살려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혼님이 보시기에 혼님은 어떠세요?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좀 좋으세요? 뭐 일단은 제가 좀 편애하는 친구들은 저랑 일단은 성향이 좀 비슷해야 되고 좋아하는 뭐 취미나 관점 이런 게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보다는 좀 제 얘기를 좀 깊게 들어주는 친구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연락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런 친구한테.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는 사실 특히 경청을 잘해주는 친구,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한테 사실 연락을 하게 되지. 맞아요. 막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사실 이제 들어주는 친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친구보다는 들어주는 친구들을 더 편안해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소미 선생님도 뭐 그런 친구들이 역시
좋으셨나요? 어떻게 뭐 네, 어떤 그렇죠. 친구들이랑 더 잘 어울리셨어요? 제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물론 외향적인 친구들하고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즐기거나 뭐 재밌게 놀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좋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약간 뭐 좀 힘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사실 더 좋죠. 네, 꼭 필요하셨군요. 네, 네. 필요하죠. 네. 네. 지금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친구들을 좀 사귀기 위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네. 아까 경청이라는 덕목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맞나요, 이게?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아, 예. 좋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듣기만 하면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되냐,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듣는다는 거를 되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 말을 듣는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지?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네.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하고 이제 이런 궁금증, 네. 호기심을 갖고 사람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질문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내향적인 친구들, 내성적인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만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없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좀 썰렁해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자꾸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멋있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애가 얘기했던 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향적인 친구들이 네. 내가 어떻게 멋있게 말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네. 그 의식의 흐름이 이제 그 상대방의 호기심으로 이제 가득 채워서 네.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원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상태인지를 깊이 공감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이나 이제 반응들이 나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경청의 좀 약간 다른 이름은 네.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얘기를 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저 사람의 다음 얘기는 뭐지?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100이면 100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또. 그리고 네.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호기심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경청일 수 있죠. 그 질문한다는 것에 저도 이제 약간 공감을 하는 게 네. 주변에 이제 저도 그런 말하면 뭐하지만 친구들이 저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항상 약간 배척당하는 친구들을 좀 유심하게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잘 듣긴 해요. 네. 그리고 잘 말을 해주는데 네. 말하는 게 주로 그 친구를 약간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약간 그 친구한테 다시 말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는 반응을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 판단이나 조언 네. 이것도 참 잘하면 좋은 건데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질문 외에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걸까?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서 공감해 주는 거. 네. 너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맞장구를 친다 이런 네. 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상담에서도 우리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잘 경청해 주는 거, 그러면서 잘 경청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겠다, 짜증났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 그 소미쌤이 네. 힘들거나 네. 그리고 속상해할 때 네. 저희들이 좀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네요. 아, 많이 그렇죠. 힘드시죠?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렇죠.
네, 네, 좋은 팁이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례로 이제 돌아와서 네. 그러면 경청을 잘하면 네.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건가요? 많이 사귈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네. 정말 당신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가? 그럴까요? 이게 약간 약간 친구들이 많은 애들이 보면 네. 부러울 수도 있는 마음에 그쵸.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많은 친구를 사귀면 네. 내향적인 친구들은 에너지가 많이 딸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 연락하면 이제 이게 많은 친구들이 연락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답도 해줘야 되죠. 내가 어쩔 땐 쉬고 싶은데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야 되죠.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내향적인 친구들은 여러 명을 막 사귀는 것으로 오는 그런 에너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네. 이 내향형과 외향형의 약간 차이를 그 뇌과학자인 제이슨 코프먼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호르몬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그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예, 들어봤습니다. 네. 뭐죠? 도파민이 뇌 호르몬인데 네. 갑자기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도파민이라는 거는 막 약간 되게 흥분되고 네. 막 기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막 사귈 때 막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또는 여자친구 사귈 때, 이성친구 사귈 때 막 흥분되잖아요. 가슴이 네네. 떨리고 네. 이런 게 약간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흥분이라고 돼요. 하면 약간 네. 저기 19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약간 네. 설레는 마음, 그죠. 좋은 설레는 마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이제 약간 그런 건데 네. 이 외향형의 친구들은 그 외향형과 내향형의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양의 도파민에 대해서 외향형들은 예를 들어서 이 도파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내향형의 친구들에 비해서 그 외향형의 친구들은 도파민이 많이 있어야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렇구나.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내향형들은 도파민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은 양이 있어도 되게 행복을 느낀대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실 외적인 활동 막 이렇게 설레이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거나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번지 점프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파민이 활성화되거든요. 어떠한 그 외적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향형의 친구들은 사실은 외적 자극이나 이런 파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오는 그런 자극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질문한 걸로 돌아가서 내향형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그 친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들은 그냥 소수의 친구들을 깊이 사귀면서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네.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혼자 책을 읽고 약간 음악을 들으면서 네. 충분히 그 친구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그 뇌과학자 얘기에서도 네. 아세타콜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저는 이건 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소수의 사람과 있을 때 되게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내향형의 친구들은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고 이런 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대요. 약간 소민 선생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근데 사실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사실 아세타콜린 네. 이런 게 필요하죠, 사실. 네. 그리고 사실 그럴 때 또 행복감을 느껴요.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라거나 이런 네.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약간 어린 나이 지금 청소년들 우리 이제 그 청취자인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저는 그렇죠.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 막 만나면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전체적으로 네. 참 뇌과학 얘기도 나오고 네, 좋은 그렇죠. 얘기 많이 준비해 오신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에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일단은 충분히 내향적인 성격이 네.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
네. 그리고 너는 잘 경청하고 네. 그리고 소수의 친구들,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네. 소수만 만나도 충분히 행복해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은 친구들이 굳이 필요하진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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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몇몇 친구들의 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청이란 무기를 잘 사용해서 네. 한두 명 혹은 네. 그 두세 명의 친구들을 네. 만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제가 전해드려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팁으로 좀 약간 네. 정리해주고 싶은 약간 욕구가 해주세요. 생겼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청해라. 근데 네. 경청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대화에 집중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말 네.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에 대해서 나는 뭐가 궁금한지 해서 자꾸 호기심을 갖고 궁금하게 네. 물어보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뭐 감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공감해줘라.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줘라. 표현을 약간은 해줘라.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그쵸.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대화에 집중해라. 네. 대화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어라. 네. 이것이 저의 팁입니다. 좋은 팁이었던 것 도움이 같습니다. 됐나요? 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으면서 믿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저희 그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제 사연을 네. 받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저희에게 사연을 꼭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네.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는 게스트가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